서울 외곽. 아직 벚꽃이 피기 전이던 초봄 새벽 공기엔 잔 서늘함이 맴돌았다. 빈에서의 고등학교 담임 박소혜 교사는 교무실 창가에 놓인 난을 살피다가 문득 휴대전화 알림을 확인했다. 인터뷰 확정 10시. 내용: 빈에서 학생의 학교 생활. 제작진이 요청해온 인터뷰였다. 박 교사는 난의 흙을 손끝으로 살짝 짚으며 짧게 미소 지었다. 그 아이 이야기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할 수 있어요. 몇 년 전 한 반을 책임졌던 18살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상징이었고, 그의 담임이었던 박 교사 자신도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속에 파르르 깃털 하나가 간지러운 듯했다. 처음 빈에서가 반 배정표에 이름을 올렸을 때 박 교사는 이미 방송 활동이 활발한 학생이라는 사실에 걱정이 앞섰다. 학업과 예능 활동, 두 세계를 동시에 감당하는 것은 성인에게도 만만치 않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학식 다음 날, 담임실로 찾아온 빈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 출석과 과제는 절대 빼먹지 않을 거예요. 혹시 수업에 늦을 때가 있더라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말투에는 조심성이 묻어 있었고 눈빛에는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 약속은 세월이 흘러도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다. 빈에서가 처음으로 담임을 놀라게 한 것은 학기 초 첫 중간고사 대비 자율 학습 시간이었다. 학교 방송실에서 연습실까지 이동해야 하는 숨가쁜 스케줄 속에서도 그는 저녁 자율학습종이 울리자마자 가장 앞줄 자리를 지켰다. 교과서 옆에는 악보가 그려져 있었고 수학 문제 옆에는 빠르게 그러나 부드럽게라는 음색 메모가 적혀 있었다.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고 농담하면 빈에서는 늘 노래도 공부도 결국 낀 호흡이니까 라는 짧은 대답으로 웃어넘겼다. 그 웃음은 묘하게 힘이 있어서 옆자리 친구마저 교과서를 다시 펼치게 만들곤 했다. 박 교사는 종종 밤 9시 반, 종례 후 복도를 돌며 아이들이 모두 귀가했는지 확인했다. 어느 날은 음악실 문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살짝 문을 밀자 마이크도 없는 교실에서 빈에서가 벽에 기대어 피아노 반주 음원을 작은 스피커로 틀어놓고 있었다. 1960년대 가요를 재해석한 곡 연습이었다. 그는 곡의 첫머리를 여러 변주로 부르며 호흡을 체크하고 있었고 마스크 속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박 교사가 늦었으니 그만 집에 가라고 하자 빈에서는 헝클어진 머리를 뒤로 넘기며 오늘 목소리 컨디션이 조금 가라앉아서요. 한 번만 더 해보고 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교사는 더는 말리지 못했다. 그 성실함이 그저 오는 방송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와의 약속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친구들 사이에서 빈에서는 중간자였다. 학급 회의를 하면 목소리 큰 친구와 소극적인 친구 사이를 부드럽게 잇는 역할을 자청했다. 예컨대 체육대회 응원 연습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는 직접 조별 노래 가사를 쓰고 안무를 짜는 수고를 감당하며 말다툼을 게임 같은 분위기로 바꾸었다. 누군가 너는 항상 뭐든 끌어안잖아. 힘들지 않아. 라고 묻자 빈에서는 그냥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어서 좋아라고 답했다. 그 한마디에 반 친구들은 묘하게 어깨가 가벼워졌다. 이런 학생을 바라보는 담임교사의 마음도 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 교사는 일찍이 교사는 학생에게 지식을 주지만 때로는 학생에게서 삶의 겸손을 배운다고 믿었지만 빈에서를 통해 그 신념을 더 확신하게 됐다. 학기 말이 다가오던 어느 날, 박 교사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교과 성적 뒤에 숨어있는 아이들의 숨소리를 정말로 듣고 있었을까? 빈에서가 친구에게 건네는 사소한 위로, 쉬는 시간 복도에서 흘린 미소, 연습실 불이 꺼진 뒤에도 남아 호흡을 가다듬던 그의 고집. 그것은 교사에게도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 깨닫게 했다. 박 교사가 인터뷰에서 밝힌 결정적 전환점은 겨울 방학 전날이었다. 종강식 날 눈이 내렸고 학생들은 저마다 휴대폰 카메라에 첫눈을 담느라 들떠 있었다. 그때 빈에서가 담임실로 찾아왔다.
그는 손에 작은 종이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건 별건 아니고 제가 직접 구운 쿠키예요. 박 교사는 그저 고마워하며 상자를 받아 들었는데 쿠키 위에 얇은 노트 한 권이 얹어 있었다. 표지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라고 적혀 있었다. 노트 안에는 빈에서가 개인적으로 느낀 담임의 수업 방식 장단점, 반 친구들에 대한 애정, 교사로서의 삶을 응원하는 짧은 글귀가 정성스레 적혀 있었다. 박 교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삼키며 노트를 덮었다. 그는 그 순간 스스로 결심했다. 내가 가진 어떤 말과 행동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 무게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자. 이후 박 교사는 학급 운영부터 생활지도 방식까지 싹 바꾸었다. 학생자치회의 발언권을 늘리고 교무실 대신 교실 뒤편에 작은 상담 공간을 마련해 하루 10명 이상 아이들과 퀵 토크를 진행했다. 빈에서가 보여준 먼저 손 내밀기 정신을 실천한 셈이었다. 그 덕분일까, 다음 해 학급은 학교 만족도 평가에서 최상위를 기록했고, 심지어 교사들 사이에서도 박 선생님 반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평가가 퍼졌다. 박 교사는 그 공을 빈에서에게 돌렸다. 아이들이 아이를 본받아 변화하는 것, 그건 선생으로서 제일 묘한 기쁨이거든요. 빈에서에게도 변곡점이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전국 규모 가요 경연대회 결선이 동시간대 기말고사와 겹쳤다. 소속사 측은 대회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고, 학교는 시험 응시가 원칙이라 난감한 상황이었다. 박 교사는 밤까지 남아 교무부장, 교장과 간담회를 했고, 결국 대회 현장에서 화상시험을 치르는 타협안을 받아냈다. 화상시험 시스템은 학교 역사상 처음이라 IT 담당 교사까지 긴급 투입되었다. 복잡한 과정 끝에 빈에서는 경연 전날 리허설을 마치고 메이크업도 지우지 못한 채 무대 뒤 리딩룸에서 시험지를 풀었다. 시험 종료 버튼을 누르던 그의 눈가엔 땀과 눈물이 섞여 있었다. 선생님, 오늘 노래는 꼭 할아버지께 드리는 마음으로 부를게요. 그는 카메라를 향해 새끼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방송 무대는 대성공이었다. 그러나 박 교사에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생중계보다 시험 중 수학 서술형 문제 앞에서 입술을 깨물며 답안을 재확인하던 빈에서의 성실함이었다. 담임이 공개한 이런 일화들은 팬들에게 더욱 진한 여운을 남겼다. 이미 빈에서는 소녀 트로트 천재라는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학교에서 보여준 소탈함과 배려, 학업에 대한 열정을 통해 완성형 인격으로 떠올랐다. 팬들은 SNS에서 빈에서 롤모델 챌린지를 시작해 각자 학교나 직장에서 실천한 작은 배려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오늘 사무실 막내에게 먼저 걱정된다고 말 걸었다. 쉬는 시간 홀로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 과제 팁을 알려줬다. 같은 사연은 금세 수천 개 댓글로 확대되었다. 음악 산업 관계자들도 이런 반응을 주목했다. 한 기획사 PD는 빈에서의 이야기는 콘텐츠와 인성의 해상도를 동시에 높인다. 팬덤이 덕질 그 이상을 느끼게 되면 장기 브랜드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빈에서의 지난 단독 콘서트 티켓팅은 전성 매진에 그치지 않고 40대 이상 관객 비중이 58%에서 70%로 뛰었다. 이는 단순 팬심을 넘어 세대 간 문화 소통 현상으로 업계는 일명 빈에서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물론 관심이 커질수록 부담도 클 수 있다. 박 교사는 인터뷰 막바지의 예선은 여전히 스스로에게 엄격하다. 그래서 때로는 쉬어가는 법도 배웠으면 한다고 조언을 전했다. 실제로 빈에서는 최근 작업실에서 성대결절 전조 증세가 발견돼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도 그는 회복 기간 동안 음악치료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목을 잠시 쉬어야 한다면 귀로 더 배우면 되죠. 그런 마인드 덕분에 빈에서는 재활훈련 후 이전보다 더 넓은 음역대를 자유롭게 소화하는 성대 리셋을 이뤄냈다. 박 교사는 자신의 약점을 호흡으로 품어 다시 강점으로 바꾸는 아이라며 감탄했다. 인터뷰 방송이 공개된 뒤
빈에서는 담임 선생님에게 길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겼다. 선생님이 제 곁에서 보여주신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무대가 무서웠을 거예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노래로 그 사람의 하루를 가르치는 선생님, 박 교사는 답장으로 예서님은 이미 많은 사람의 스승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교무실 책장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빈에서가 준 노트를 다시 꽂아두었다.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수업 자료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교사의 고백은 빈에서의 인간적 깊이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스타와 교사 사이의 관계는 흔히 채점과 출석의 공식으로 소비되지만 이번 이야기는 그 틀을 넘었다. 한 명의 교사가 학생에게서 받은 영감으로 수업 방식을 바꾸고 그 변화가 이어져 학생 집단 전체, 더 나아가 사회적 문화 현상까지 파급되는 연세가 만들어졌다. 빈에서는 지금도 무대 위에서 노래를 시작하기 전 깊은 숨을 쉬며 이렇게 되뇌곤 한다. 오늘 부르는 이 한 곡이 누군가에게는 손을 내미는 말이 되기를. 그 누군가에게는 담임 박소의 교사도 있고 여전히 수업을 듣고 있을 어느 고등학생도 있고 방송화면 너머 눈시울을 붉히는 중장년 시청자도 있다. 결국 빈에서가 품은 음악의 힘은 연결이다. 세대와 세대, 교실과 무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끊김없이 이어 붙이는 다리. 앞으로 빈에서가 써내려갈 노래의 가사는 아직 백지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이 증언한 그의 태도, 진심, 겸손, 배려, 그리고 부단한 성장 의지는 백지 위에 먼저 깔린 튼튼한 오선지와 같다. 그 오선지는 무슨 음표가 올라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확신한다. 빈에서의 목소리는 시간에 닳지 않을 것이며 그의 노래는 수많은 사람의 평범한 일상을 반짝이는 기억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그리고 어느 날 또 다른 교실에서 또 다른 담임교사가 오늘 내 반에 빈에서 같은 아이가 있다고 기쁘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때 빈에서의 음악은 이미 한 세대가 아닌 여러 세대를 경유해 누군가의 가슴 속 숙제를 풀어주는 열쇠로 자리했을 것이다. 그 열쇠는 값비싼 금속이 아니라 빈에서가 데뷔 무대에서부터 지켜온 단순하고도 단단한 믿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노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위한 것이라는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잊히기 쉬운 진리. 빈에서는 오늘도 그 진리를 꿰차고 여전히 스스로에게, 팬들에게, 그리고 담임 선생님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내일도 노래로 만나 뵙겠습니다.